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차 제네시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선 회장이 왜 그토록 고급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싶어 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한재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한재입니다. 네, 이한재 기자. 그 제네시스는 사실상 정유선 회장의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2016년 브랜드 론칭부터 지속해서 사업을 직접 챙기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정유선 회장은 왜 이토록 고급 브랜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고급 브랜드는 단순한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고급 브랜드는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신기술이 개발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디에 먼저 쓸까요? 당연히 고급 브랜드에 먼저 씁니다. 고급 브랜드에는 첨단 기술과 앞선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브랜드가 자동차를 대하는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갑니다. 완성차 업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만큼 고급 브랜드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유선 회장은 현대차를 완성차 제조업체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소사회 이미지도 선점하는 등 미래 기술에 더욱 힘을 싣고 있고요. 결국 친환경차 시대의 과거 패스트 팔로워에서 벗어나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네시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정 회장이 지금 수소사회 이걸 외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전도 브랜드 이미지가 좀 뒷받침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업체가 아무래도 뭐 미래 기술을 선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요. 게임 체인저의 위상은 애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 애플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과 전기차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얘기가 나와도 전통 완성차 업체의 주가는 아주 요동을 칩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는 게임 체인저로서 애플이 지닌 브랜드의 힘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의 예를 듣고 보니까 그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확 와 닿네요. 현대차는 그동안 보면은 그 해외에서 이제 판매 확장에 힘쓰는 그 이른바 그 볼륨을 중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와 같은 이미지로 미래 그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한다? 여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유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 전체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네시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지 이제 6년이 이제 지났는데, 제네시스 출범 이후 그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 효과, 이게 좀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실제 고급 브랜드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저가 이미지를 조금씩 벗고 제값받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으로 런칭한 이유입니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인 만큼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이 넘고요. 그렇다 보니 자체 수익성 강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현대차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그 한 축으로 제네시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 판매가 앞으로 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현대차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네시스의 성공으로 현대차도 이제 제값받기가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그 수익성 개선 속도, 이게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현대차는 매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뭐 재무 상태나 미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행사를 여는데요. 여기서 매년 좀 이렇게 높은 수익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네시스가 핵심 사업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제네시스 판매 확장,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네요. 제네시스의 성공이 현대차 그룹 전체 이미지 강화하고, 또 그리고 미래 기술의 이미지, 또 수익성,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 사업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 고급 브랜드가 완성차 업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현대차가 그동안 고급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네시스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정의선 회장이 맞지만 그 시작은 위로 올라갑니다. 고급 브랜드 육성은 정몽구 회장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그 깊게 박혀 있는 이 저가 이미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급 브랜드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볼륨 브랜드를 지향했습니다.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조금 불리한 제품 경쟁력을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저가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불가피하게 그 과정에서 좀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얻게 됐습니다. 저가 이미지와 이제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토요타와 이제 렉서스, 뭐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렉서스가 바로 이 고급 브랜드가 완성차 업계에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걸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렉서스는 토요타가 1980년대 미국에서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1989년 론칭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후 토요타는 렉서스가 고급 브랜드로 성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저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단단하고 좀 이렇게 기술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90년대에 보면은 렉서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닛산의 인피니티 그리고 혼다의 어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점점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그 초창기에 일본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으로서는 일본의 이와 같은 이제 고급차 브랜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2000년대 고급 브랜드 론칭을 적극 검토한 데는 일본차의 고급 브랜드 전략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전략이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와 비교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 독립 브랜드를 출시하지 않았나요? 그때 했으면은 그 제네시스 역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기상조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게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2000년대 미국 시장을 보면 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사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불확실성도 덩달아서 이렇게 좀 커질 때입니다. 특히 이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미국 전체가 이제 흔들렸었는데 그때 이제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도 그때 휘청거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론칭을 미룹니다. 당시는 현대차가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하고 판매량을 늘리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외형 확장에 방점을 찍고 좀 해외 시장을 개척하던 때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제네시스를 독립된 브랜드로 출범하지 못하고 현대차의 하나의 고급차로서 제네시스를 출시했던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때 그 제네시스를 지금 제네시스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네, 정몽구 회장은 당시 독립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출시하지는 못했지만 고급차로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품질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그 품질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제네시스 출시 때는 남양연구소를 이제 수없이 찾아서 직접 제품의 품질 이거를 점검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나온 제네시스 1세대 모델들도 여전히 거리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내구성 좋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초창기 이런 품질 기조는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그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잘 나간 데는 그 올해 초 타이거 우즈 사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크게 다치지 않았죠.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부각됐었던 그것들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특히 품질 안전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 진출한 첫 해인 2016년 G80을 시작으로 매 미국에서 출시하는 새 모델 모두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도 높은 안전도 평가 결과는 제네시스의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대부분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3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200% 늘어났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제네시스를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전환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내연기관 시대에는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대차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회를 잡아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한 바퀴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대, 친환경차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 시대처럼 패스트 팔로우에 그치게 될지 어쩌면 앞으로 2, 3년 동안 제네시스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CEO 톡톡 제네시스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